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6강이 되네요. 교재 108페이지. 자, 경관 분석에 이어서 5번의 기본 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기본 계획, 여러 가지 부분별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별 계획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교통 동선 계획. 동선을 어떻게 뺄 것인가. 자,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나무는 어떻게 심을 것이며, 땅 및 하수구라든가 전화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하부 구조 계획. 그 다음에 집행 계획. 자, 이러한 것들이 다 기본 계획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총 6개의 부분별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별 계획들이 합쳐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자, 식재, 교통, 시설물, 토지 이용, 자,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도면으로 완성된 것이 기본 계획도, 다른 말로 마스터 플랜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마스터 플랜은 기본 계획도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마스터 플랜은 기본 계획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에서, 자, 기본 구상. 자, 구상 단계를 거치고 나면, 자, 기본 계획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자,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테마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가, 또는 동선을 어떻게 뺄 것이고, 주차장은 어디다 둘 것인가 등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을 차폐를 할 것이고, 어느 지역을 경관식재를 할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머릿속에 있는 구상들을 하나의 도면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구상하는 거를 하나의 도면으로 나타낸 것을, 자, 기본 구상 개념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9페이지 잠깐 좀 먼저 보시면 109페이지에 이겁니다. 자, 요게 기본 구상 개념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블 다이어그램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블 다이어그램이란 자,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버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요것도, 요런 표현도 버블 다이어그램, 요것도 버블 다이어그램, 요것도 버블 다이어그램, 요것도 버블 다이어그램. 자, 그래서 이러한 설계자의 어떤 대략적인 윤곽을 도면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시각 언어, 요거를 버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버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자, 완성된 도면, 이 도면을 개념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개념도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거죠. 개념도를 먼저 보게 되면, 나는 여기에 동적인 운동 공간을 만들 것이고, 자, 요쪽에 완충 녹지를 이만큼 둘 것이고, 자, 동선은 요쪽, 이렇게 뺄 것이고, 요쪽에 경관 녹지, 이만큼은 완충 녹지를 하겠다. 자, 요게 개념도예요. 자, 그런데 이 개념도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시각 언어가 뭐다? 요거, 그쵸? 이러한 것들이 다이어그램이다. 그런데 물방울처럼, 거품처럼 생겼다. 그래서 버블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블 다이어그램,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자, 개념도를 그릴 때, 개념도를 완성하기 위한 자, 시각적 언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버블 다이어그램이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서요. 자, 그렇다면
자, 기본 구상 단계에서는 자, 뭐가 만들어진다? 기본 구상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자, 그 도면을 개념도라고 하고요. 자, 이 개념도를 그릴 때 사용되는 것이 뭐다? 버블 다이어그램이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요 109페이지, 자,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러한 개념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개념도는 어디에 얼마만큼 무엇을 하겠다? 말 그대로 개념 잡는 도면, 이게 개념도고, 자, 개념도를 그리기에 사용되는 시각적인 언어가 다이어그램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구상 단계에서는, 자, 계획 안에 물리적, 공간적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 그런가요? 자, 공간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뭘 할 것이고, 여기에 뭘 할 것이고, 자, 이런 공간적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자료가 구체적이고, 자, 공간적으로 형태화된다. 개념도,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공간을 구분을 지었으니까. 또한 버블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자, 이러한 단계가 기본 구상 단계다. 개념도 그리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요거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기본 계획. 자, 그래서 이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자, 전체 공간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자, 앞전에 기본 구상 단계에서는 자, 공간적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자,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대안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2개 이상 작성이 돼야 되고, 자, 여기서 선택된, 자, 2개 중에서 선택된 최종안이, 자, 뭐로 발전이 되는 거다? 기본 계획안으로 발전이 되는 거다. 자, 이 기본 계획안이 다시 말씀드리면 마스터 플랜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자, 기본 구상과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9페이지, 그래서, 버블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개념도는 개념 잡는 도면이다. 요거를 구체화시킨 도면이 기본 계획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자, 요게 토지 이용 계획도죠? 요게 토지 이용 계획도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 이용 계획도. 자, 그래서, 자, 농경지는 요렇게 갈색, 여기죠? 여기 농경지는 갈색, 주거지는 노란색, 뭐 학교라든가 업무시설, 공공청사는 이렇게 청색. 자, 여기에는 없지만 상업지역은, 아니네요. 상업지역은 빨강색, 뭐 이런 식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색깔로 구분한 것이 토지 이용 계획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자, 위에 상단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보지 마시고, 자, 토지 이용 계획. 자, 요 순서는, 자, 첫 번째, 자, 토지 이용 분류, 두 번째, 적지 분석, 세 번째, 종합 배분. 앞에다 번호를 매길게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 놓으실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은 1번 토지 이용 분류, 2번 적지 분석, 3번 종합 배분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 장 넘겨서 1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교통 동선 계획이네요. 자, 교통 동선 계획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선 계획이에요. 동선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동선에는 자, 우리가 차량 동선도 있을 것이고, 차량에 대한 동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만 있을까요? 아니죠.
보행자에 대한 보행동선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차량과 보행에 대한 동선, 자, 이러한 것들을 세우는 것을 교통동선 계획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봐주실 것은 교통동선 계획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번호를 매길게요.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번. 자, 여기다가 3번. 자, 동선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제일 먼저 통행량 발생 분석, 통행량 분배, 통행로 선정. 자, 줄여서 어떻게 분석, 분배, 선정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차량 동선입니다. 차량 동선은 자, 짧은 직선 도로가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항상 차량 동선을 이야기할 때는 최단거리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성이라든가 기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자, 차량 동선은 최단거리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보행동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보행동선도 자, 최단거리를 적용해야 이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동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겠지만 보행동선만큼은 다소 우회하더라도 전망이 좋으면 자, 다소 우회하더라도 자, 큰 무리가 없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보행동선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식물원이라든가 뭐 동물원이라든가 뭐 대공원 이런 데 보게 되면 자, 최단거리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곳은 자, 경관을 보러 왔으니까 관람하러 왔으니까 좀 그늘이지거나 아니면 관상 가치가 높은 곳은 우회시켜도 좋겠죠. 야, 그래서 보행동선은 반드시 최단거리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동선 체계에서, 자, 교통동선 체계에서, 자, 몰이 나왔네요. 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몰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몰 한마디로 정리해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무 그늘이 진 산책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런데 어디에? 상업지구 내에 나무 그늘이 진 상업지구 내에 나무 그늘이 진 산책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차량의 출입이 일부 허용되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볼까요? 몰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 상업지구 내에 차량 통행이 일부 허용된 나무 그늘이 진 자, 산책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자형 도로체계와 위계형 도로체계가 있는데, 뭐, 격자형 도로체계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 다시 한 번만 좀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도로체계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격자형 도로체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도 하나 또 그리고, 제가 이걸 칠판에다 그리면 좀 더 잘 그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조금 크기가 조금 들쭉날쭉,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요. 크기가 좀 들쭉날쭉한데,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만약에 뭐 주택단지다. 뭐 주택단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볼까요? 뭐 여기는 뭐 상업단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상업단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섹터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량 동선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격자예요. 이렇게.
자, 격자형 도로체계의 장점이 뭘까요? 자, 토지 이용 효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격자형 도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정식으로 그냥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실행을 시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격자형 도로체계를 갖고 있고, 자, 이러한 격자형 도로체계는 자, 장점이 여기 토지 이용 효율이 높다라는 것과 평지인 곳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위계형 도로체계가 있습니다. 위계형 도로체계는 자, 일정한 위계를 가진다. 자, 다시 말해서 위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하는 서열을 가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동선 체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만납니다. 자,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만납니다. 차량 동선이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자, 보행 동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누가 우선을 해야 될까요? 자, 요쪽은 요 동선은 자, 차량 동선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동선은 요쪽은요, 요거는 보행 동선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우선해야 될까? 얘가 우선해야 될까? 얘가 우선해야 할까? 당연히 보행 동선이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계형 도로체계를 가지는 곳은 어떤 곳일까? 사람의 이용이 많은 주거단지, 공원, 유원지, 이러한 곳에서는 위계형 도로체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통동선계획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요 빨간색 이렇게 주동선, 이게 아마 요게 뭘 것 같아요. 요게 우리 경기도 쪽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게 고속도로겠죠. 그래서 우선하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간선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선도로가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색깔로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빨강색, 청색, 녹색, 그 다음에, 굵기로다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큰 도로는 굵게 동선이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선도로 같은 경우는, 동선 굵기가 작게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자, 또 하나 요거는 식재계획 예입니다. 예. 참고로 보세요. 요거는. 그래서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 자, 요러한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식재계획도를 그릴 때 이렇게 칼라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그냥 도면으로 평면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설물 배치 계획입니다. 자, 장방형 건물은 자, 등고선의 긴 장축에 맞게 배치한다. 시설물 배치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장방형이라는 게 뭘까요? 장방형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등고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등고선 한번 제가 이렇게 하나, 자, 둘, 자, 세 개만 그릴게요. 등고선 세 개를 그려서, 자, 요 등고선은 표고가, 높이가, 고도가 10, 자, 얘는 20, 자, 얘는 3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을 배치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배치할 거야. 장방형이니까 직사각형 건물을 이렇게 배치할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이렇게. 자, A와, 자, B.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A와 B, 두 개의 차이점. 자, A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형에서, 자, 여기가 10.
여기가 높이가 레벨이 10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0이고, 자, 이 부분이 30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등고선이 평면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단면으로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만큼을 흙을 깎아내서 절토를 해서 건물을 평지에 얹혀야 되겠죠.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등고선하고 맞게 놓으니까 이쪽 단면에서는 A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어때요? 자, 건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맞춰지는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방형 건물은 등고선에 맞게 배치한다라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재 계획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구조 계획. 자, 요것도 마찬가지 하부 구조 계획. 자,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땅 밑이죠. 땅 밑에 지나가는 뭐 하수도라든가 가스관 등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부 구조 계획은 땅 밑에 지나가는 하수도, 가스관 등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쿨대싹이라는 거, 자, 쿨대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아까 요 격자형도로 체계, 자, 이 부분인데요. 격자형도로 체계 요 부분이 되는데, 자, 격자형도로 체계가 토지 이용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런 격자형도로 체계만 쭉 놓다 보게 되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지구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 자,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다 도로가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당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험하기도 할 것이고, 뭐 주거지라든가 상업지구 내에 동서남북 다 차량 동선이 막 쌩쌩 지나다니고 막 이러면 상당히 위험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 일부분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았어요. 자, 이쪽도 막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만큼을 막았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동선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막혔으니까 자, 이쪽으로 지나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우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들어오다가 막혀 있으면 이렇게 회차해서 다시 나가든가. 이런 개념. 자, 요게 쿨대싹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쿨대싹 정리해 보게 되면 자, 막다른 길로서 막다른 길. 그래서 쿨대싹을 막다른 길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주거지역에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연속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 이러한 그래서 막다른 길로서 길이 막혀 있으니까 차량 동선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회차를 하고 자, 이런 개념이 쿨대싹이다. 자, 어디에서 이 쿨대싹 개념이 도입이 됐느냐? 미국의 레드번 도시계획에서. 정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쿨대싹의 개념. 요게 중요한 거니까요. 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11페이지로 가볼게요. 집행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 6번 뭐 교통동선계획, 토지이용계획 등등등 해서 하부 구조계획까지 딱 나왔는데 이거는 도면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식재시설물, 하부 구조계획, 뭐 동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도면화 시킨 것이 기본계획도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들을 도면화시킨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계획.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집행계획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요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생략, 이렇게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기본 설계와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여기까지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쭉 내려오게 되면, 요까지가 설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계, 실설계까지 끝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요거 다음에 뭐를 해요? 뭐를 내는 거였죠? 그렇죠?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공 다음에 뭐가? 관리가 들어가는 거였죠. 이 단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 기본 설계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기본 설계까지.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요 실시 설계. 자,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자, 시방서 중요하고요. 내역서 중요합니다. 요 내용, 그리고 문제풀이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획 단원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